이 어미와 이 어미는 작은 집에서 함께 삽니다. 그들에겐 험한 세상에서 새끼를 키워야 하는 커다란 과제가 있습니다. 일년에 한 번 그들의 집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미는 살아남기 위해 특별한 은신처로 피합니다. 난감한 역경에 부딪혀서 가슴 아픈 손실을 입게 될 것이죠. 하지만 최악의 시기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며 나이 많은 동물에게 서광이 비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집을 짓고 사는 가장 큰 생명체는 악어일 것입니다. 외딴 황무지에서 상황이 나빠지면 은신처를 짓기도 합니다. 이곳은 탄자니아 서부의 카타비 국립공원입니다. 홍콩보다 4배나 큰 낙원이지만 사람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곳이죠. 이 공원에 흐르고 있는 카투마 강은 헤엄치거나 걷거나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의 생명선입니다. 이 시기에는 악어 동굴이 물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5월이라 우기이며 짝짓기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암컷은 짝짓기 상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컷들이 특권을 두고 싸웁니다.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우세한 수컷이 위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자를 제거하면 매력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몸을 비비는 악어의 전희가 며칠 동안 계속되기도 하며 수컷은 여러 암컷에게 구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암컷이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짝짓기는 금방 끝날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죠. 하마도 짝짓기 계절이지만 무리를 지배하는 수컷에게만 짝짓기 권리가 있습니다. 수컷 하마의 영역은 몇백 미터에 불과해도 텃세가 아주 강해서 빈틈없이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수컷이 영역을 지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다른 수컷들로부터 하렘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마는 싸움꾼처럼 보이지 않지만 자연의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동물입니다. 녀석들은 체중과 엄니를 비교하여 싸움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도전자가 생각을 바꿉니다. 우두머리 수컷이 승리합니다. 하마는 물속에서 거의 모든 일을 합니다. 번식도 말이죠. 콧구멍이 닫혀서 물이 들어가지 않으며 최대 5분까지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암컷은 수개월 후 우기가 한창일 때 새끼를 낳을 것입니다. 악어의 새끼들도 이 둥지에서 부화할 것입니다. 계속 그곳에 있다면 말이죠. 어미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포식자가 나타납니다. 악어 알의 절반은 왕도마뱀이 훔쳐갑니다. 도마뱀은 혀로 냄새를 맡는데 이 녀석은 악어 둥지의 냄새를 감지했습니다. 알을 품는 시기에는 어미가 항상 감시를 합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주위를 맴돌며 거의 먹지도 않고 도둑을 쫓아낼 것입니다. 모래층이 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땅이 너무 뜨거워지면 어미가 젖은 몸으로 식혀줄 것입니다. 성체의 몸은 건조를 막아주는 두꺼운 비늘로 뒤덮였으며 뼈처럼 단단한 방패막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수은주가 35도까지 올라가면 악어의 몸도 과열될 수 있습니다. 모든 파충류처럼 이 어미도 환경을 이용해 체온을 조절합니다. 어미가 몸을 식힐 동안 다시 위험이 다가옵니다.
어린 알일수록 껍질이 더 단단하지만 나무줄기에 한번 내려치면 깨져버립니다. 어미는 알을 다시 둥지 안에 집어넣고 잘 덮어주었습니다. 새끼 한 마리가 죽었고 더 많은 새끼를 잃게 될 것입니다. 악어는 그들의 먼 친족인 공룡의 시대 이후 2억 년 이상 살아남았습니다. 자연이 그들의 몸을 잘 만들어 주어서 거의 변하지 않았죠. 나일 악어는 아프리카 최대의 파충류일 뿐 아니라 최대의 포식자입니다. 하지만 어미는 먹이 사냥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그냥 기다립니다. 큰 포유 동물들은 어미 악어의 식단에 포함됩니다. 이 동물들은 이주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풀을 뜯어먹습니다. 임팔라는 한 곳에 풀이 줄어들면 옆으로 옮겨갑니다. 우기가 끝나가면서 땅이 마르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면 더 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어미 악어는 눈과 코가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낮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악어가 다가오는 걸 보지 못합니다. 악어는 무는 힘이 강해서 먹이를 물어 익사시킬 수 있습니다. 물이 잔잔하여 호흡하기가 더 편한 카투마 강은 어미 악어에게 완벽한 곳입니다. 악어는 땅보다 물에서 더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열량 소모가 적습니다. 반대로 어미 악어는 메기수의 증가를 억제하여 강의 생태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메기의 수가 증가하면 다른 물고기를 대량으로 잡아먹어서 강의 생태계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어미 악어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강물의 감염원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고기를 말이죠. 악어는 몸 전체를 굴려서 살점을 비틀어 떼어냅니다. 악어는 씹지 못하기 때문에 먹이를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악어 몇 마리가 싸우지 않고 큰 먹이를 나눠 먹을 것입니다. 위생관리반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합니다. 카투마 강은 어미 하마에게도 이상적인 곳입니다.
초식 동물을 위한 먹이가 풍부하며 우기에는 몸이 과열되거나 건조해지지 않게 피할 곳이 많습니다. 성체 하마는 대부분의 포식자에겐 너무 큰 먹잇감이죠. 하마는 자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생관리 담당인 악어는 또다시 다른 포식자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미 사자는 새끼들을 위한 먹이가 필요한데 동물의 사체면 충분할 것입니다. 악어의 서식지는 사자가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어미 악어와 사자 모두 먹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마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침입자를 물어서 두 동강 낼 수도 있으니까요. 배고픈 새끼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몇 시간 동안 교착 상태가 계속됩니다. 크기와 인내심의 대결에서 사자의 인내심이 승리합니다. 버려진 하마의 사체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사자 무리는 포식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어미는 다시 먹지 못할 겁니다. 어미 사자는 화난 하마와 마주쳤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냥도 하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야 상처가 아물 것입니다. 카투마 강에 사는 동물들은 하마고기를 재빨리 먹어치웠습니다. 감춰둔 먹이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특히 서식지가 줄어들면 아무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건기가 한창일 때는 카투마 강물이 말라서 1년에 웅덩이 크기로 줄어듭니다. 그 일대의 동물들이 마지막 남은 물을 찾아 모여듭니다.
노아의 방주도 이 물웅덩이처럼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포식자들에겐 더없이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아프리카 물소는 물이 없으면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 또 다른 어미는 포식자와 부딪혀야 합니다. 아프리카 물소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입니다. 그들은 붙어 다니기 때문에 한 마리를 잡으면 나머지도 따라올 것입니다. 아프리카 물소의 체중은 사자의 4배이며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립니다. 사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물소를 잡아먹으려는 듯합니다. 사자는 주로 어둠을 틈타 사냥하지만 건기에 먹이가 풍부해지면 밤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자 무리는 표적을 발견합니다. 죽은 물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마처럼 물소도 상처받은 패배자입니다. 물소는 사자를 밟거나 뿔로 들이받아서 죽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타비는 건기로 강바닥이 드러납니다. 강바닥에는 아직 먹이가 남아 있습니다. 진흙 속에 숨어있던 곤충들이죠. 버비드 원숭이는 건기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기는 힘들지만 먹이는 찾을 수 있습니다. 코끼리의 배설물에서 소화되지 않은 먹이도 찾아내죠. 아무것도 버릴 게 없습니다. 작은 웅덩이로 목마른 동물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땅 속에는 샘이 있습니다. 그 샘물이 진흙 웅덩이에 고여서 건기 동안 동물들이 그 물을 마십니다. 어미 하마의 무리는 강가에서 온 다른 무리들과 합류합니다. 500여 마리의 하마가 한 웅덩이를 사용합니다. 진흙은 천연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건개는 두 어미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내지만 서먹한 휴전 상태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마처럼 악어도 몸을 피합니다. 이렇게 먹이가 적은 시기에는
여름잠이라는 현상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름잠은 건기에 자는 동면이며 악어는 단식이 가능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죠. 악어는 모든 척추동물 중에서 위산이 가장 많다고 과학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먹은 것은 뼈까지 거의 전부 소화시킬 수가 있죠. 이 어미는 수척해 보이지만 내장, 등, 꼬리의 지방의 열량의 반 이상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름잠을 잘 굴을 파는 악어도 있지만 이 어미는 다른 거처를 마련합니다. 강에 사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악어는 건기 피신처가 있습니다. 우기에 진흙이 부드러울 때 물속에 굴을 파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방법을 아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강바닥 전체에 굴을 판 자국이 있습니다. 굴은 10m 이상 깊게 확장할 수 있고 악어 100마리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으며 굴이 무너질 때까지 해마다 다시 이용합니다. 저장해둔 지방으로 수개월 동안 먹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2년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공룡이 멸종되었을 때도 악어는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미 악어는 비가 내리고 알이 부화하기를 기다립니다. 카타비에는 10월에 짧은 우기가 옵니다. 강물이 다시 채워지려면 수개월이 걸리겠지만 서서히 우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새 생명도 태어나고 어미는 새끼를 낳습니다. 하마는 수중 출산을 하는 소수의 포유 동물 중 하나입니다. 체중이 50kg 이상 나가기도 하는 새끼 하마는 새끼치고는 체구가 큰 편이지만 한 입거리밖에 안 되는 먹이입니다. 앞으로 수개월 동안 어미가 새끼 옆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포식자들은 다른 동물의 새끼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알을 훔쳐가는 것이죠. 모든 새끼가 곧 부화할 것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죠. 어미 악어가 자리를 비우면 포식자가 나타납니다. 물수리는 물고기보다 악어알을 더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반 정도의 알이 없어졌습니다. 살아남은 새끼들이 나올 준비를 합니다.
청각이 뛰어난 어미악어는 강에서 알 속에 있는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악어의 턱은 1톤 이상의 힘으로 물 수 있지만 조심스럽게 새끼를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새끼가 한 번에 부화합니다. 감방 동료처럼 껍질을 두드려서 밖으로 나갈 거라고 서로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배아가 칼슘을 흡수하면 껍질이 약해져서 쉽게 알을 깨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어미는 금이 갈 때까지 알을 부드럽게 굴려줍니다. 새끼 악어는 아주 작아서 새끼 하마보다 더 쉽게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새끼 악어가 혼자 강에 가려 한다면 무방비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마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녀석들은 타고난 수영 선수죠. 앞으로 이 강이 그들의 집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새끼들처럼 이 녀석들도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많습니다. 우기가 시작되면서 먹이가 물에 씻겨 내려갑니다. 새끼 악어들은 태어날 땐 30cm가 채 안 되지만 앞으로 많이 자랄 것입니다. 3년이 지나야 1m가 되는데 성체의 4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몇 달 안에 녀석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얕은 강물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어미의 보호를 받으며 함께 붙어 있습니다. 위치를 벗어나면 어미가 길을 차단합니다. 땅에 있는 동물들이 대부분 새끼 악어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녀석들은 계속 공습의 위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땅에서의 공격도 있죠. 영리한 노랑부리 황새는 한 발로 물을 휘저 작은 먹이가 떠내려가게 하기도 합니다. 노랑부리 황새는 집요합니다.
어미악어는 농구 선수가 부러워할 만한 재능이 있습니다. 거의 일직선으로 몸 길이만큼 높이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건기의 은신처는 포식자로부터의 피난처가 되었지만 머지않아 새끼들은 먹이를 찾으러 나와야 하기 때문에 포식자의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물수리는 약 3km 떨어진 곳에 있는 먹이도 찾을 수가 있죠. 새끼 한 마리가 또 죽었습니다. 하마는 악어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가끔 간섭만 할 뿐이죠. 악어와 하마는 건기 때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끼들이 많이 태어나자 성체들은 매우 불안해합니다. 다른 어미는 새끼 한 마리만 지켜보면 됩니다. 가장 안전해 보이던 장소가 순식간에 치명적인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마 무리들은 떠나고 이 어미와 새끼들만 남아서 수컷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질투하는 다른 수컷들이 성가시게 합니다. 다시 한번 싸움이 시작됩니다. 싸움은 시작만큼 빠르게 끝나고 수컷은 승리를 표시하고 도전자는 패배를 표시합니다. 수컷의 엄니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할미스는 썩은 살의 상처와 기생충을 씻겨줍니다. 자연의 의사인 셈이죠. 하지만 이 녀석만 피해자는 아닙니다. 중간에 있던 갓 태어난 새끼도 불에 심하게 받쳤습니다. 새끼 하마들은 성체들의 싸움 때문에 가장 많이 부상당할 것입니다. 포식자들이 기회를 감지합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누가 먹이를 차지하느냐입니다. 일 년이 지나야 다시 짝짓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삶이 완전한 주기가 되어가고 카투마 강에는 비가 내리려고 합니다. 3월에 긴 우기가 시작됩니다. 우기의 빗줄기는 점점 강해지고 강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음 건기까지 사용하지 않는 악어 동굴은 다시 카투마 강물에 잠겨버립니다. 낙원이 돌아오고 이주했던 동물들도 돌아옵니다. 무리가 점점 거대해지고 삶은 위대해집니다. 수개월 안에 어미는 다시 짝짓기를 하여 무리의 크기를 늘릴 것입니다. 새끼 악어들은 계속 버티고 있지만 거센 조류를 거슬러 헤엄치고 있습니다. 운이 좋은 몇 마리만 성체가 될 것입니다. 자연은 생존자에게 보상으로 장수를 선물합니다. 나일락어는 100년까지 살기도 하지만 이것도 사라질 것입니다. 강이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생명체가 이 세상에 나왔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공룡보다 더 오래 산 생명체는 모든 일에 침착하게 대처하며 이 세상에 항상 있었던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